네, 이번에는 우리 게스트 특집으로다가 진경 씨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대판 싸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친구 A와 관계가 틀어지고 B라는 친구와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B와 A라는 친구가 친한 사이라 같이 다니는 것을 종종 보며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서운합니다. B가 저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기분이 너무 나쁜 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A랑 싸웠는데 A가 B랑 친한 게 C는 B가 싫은 거야. 아니 그거죠. 저랑 제가 휘진 씨한테 상처를 줬어요. 네. 그래서 싸웠어요. 네. 엄청 싸웠는데 제가? 휘진 씨는 진경 씨랑 친구인데 진경 씨가 저랑 다녀요. 네.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싫은 거야? 내가 싫어. 난 지금 둘 다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모든 관계가 약간 좀 애매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종종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같이 노는 사이인데 제가 이제 만약에 좀 싸워가지고 좀 사이가 멀어졌는데 또 친구였던 둘이 이렇게 되면 약간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둘이만 있을 때 약간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네, 맞아요. 난 얘가 좀 그런데 싸워서 네.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 진경 안녕 이러고서 또 안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안녕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색해져요 이게. 인사의 되게. 온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요거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CC였어. 깨졌어. 깨졌는데 이렇게 둘이 친한 거야. 그래서 친해서 같이 가다가 둘이 만났어. 우리 이렇게 셋이 만난 거죠. 나는 인사를 안 하지 않아요? 보통? 안 해야죠. 전 애인한테는 안 하죠. 근데 이렇게도 친해. 그럼 만약에 저는 CC였다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진경 수업 들어가? 수업 잘 들었어? 그리고 과제는 했고? 좀 이따 연락하자 이러고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인 거는 둘이 만나. 둘이 사귀게 됐어. 환승이별로 만나서 둘이 사귀고. 근데 깨졌어 이렇게. 근데 깨졌어. 나 깨졌고 그러면 둘이 만났어. 베프죠. 둘이 베프되는 그렇게 거죠. 베프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전 애인끼리는 맞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일단 남자 취향이 같은 거니까. 네, 세상에. 말도 잘 통하고 네. 네, 원래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친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가 최악이 되는 거구나. 네. 어. 근데 이제 제일 베스트인 거는 셋이 다 한 과. 베스트가 좋은 건데 이게 워스트 좋은 아니에요? 거야? 제일 최악의 경우는 어. 이제 이 세 명이 모두 다 같은 과였고 막 이러면. 개강총회 때 만나는 거지. 그리고 같은 이렇게 야, 연기하는데 그러면은- 공연 같이 해야 되고. 와.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그때 괜히 야 이거 미치겠다. 야 어떡하냐. 야 쟤네 깨진 거야. 쟤네 걔 만났잖아. 그것도 깨졌어. 와. 나는 못 다녀. 이게 이게 이 사연자분의 상황과 비슷할까요? 조금 다르긴 하죠. 좀 다르긴 조금 살짝 하죠.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대면한 사이인 거고. 그렇죠. 와. 근데 그게 막 소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소심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친구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군가한테 서운해하고 하는 거라서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손절하고 싶은 건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친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이 친구도 싸운 내용을 아는지 어떻게 싸우게 됐고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 보면 상처를 주어서 대판 싸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거 같아. 약간 그런 게 내가 상처를 줬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먼저 들었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쵸. 보통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다 남이 그렇게 하면 난 얘기를 한 적이 없을 테니 그럼 상처 주는 사람이 본인 위주로 얘기했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나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고 그 친구도 얘기를 안 하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험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험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남의 귀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니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뒤에서도 해라. 이건 제 신념, 제 방식, 나만의 방식.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뒤에서도 하고 뒤에서 할 거면 앞에서도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애매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서 이 친구가 애매하게 그냥 둘이 싸웠다는 것만 알고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서 이렇게 둘이 같이 붙은? 나쁜 같이 거 같은데? 아니요 같이 다니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기분- 사연자인 거죠? 제가 사연자. 사연자고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는 거.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사연자면은 이렇게 친구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친구랑 싸웠다고 해도 저는 이 친구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 친구와의 관계도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와 싸웠다고 해서 이 친구한테 가서 너가 걔랑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둘의 관계는 둘의 관계인 거고 제가 이 친구랑 싸웠다고 이 친구와도 멀어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의 관계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눈치가 보이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비슷한 제 친구의 얘기인데 무리가 6명 정도 있었는데 네, 6명 정도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친구도 좋고 이 친구도 좋은데 둘이 싸우니까 6명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5명이 만나기도 그렇고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5명이 만나기도 그렇고 둘 다 빼야지. 그래서 둘 다 뺐다고 와, 하더라고요. 네. 어떡해. 그리고 그게 완전 파국으로 치닫았던 게 이 둘을 빼고 나서 그 상황을 보던 또 다른 여기 안에 있는 한 명이 그러면 나도 누군가랑 뭐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나도 만나질 않겠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면서 결국엔 그냥 다 따로따로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그냥.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3명 이상 모이면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들 맞아요. 말아요. 사이좋게 푸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싸우면 네. 안 돼요. 어떻게 푸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혹시 진경 씨는 싸우면 푸는 방법이 있나요? 화해하는 방법?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 속에서 제가 그 중간에 껴있는 만약에 그 중간 B 친구라고 한다면 저라면 눈치를 보고 이 두 친구를 좀 만나게끔 주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싸운 당사자라면 얘기를 먼저 해요. 전화를 해서 잠깐 얼굴 좀 보자. 근데 정말로 싸웠는데도 얼굴 보면 또 막상 풀릴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니었을 때도 많았고 이래서 전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예 끝낼 거면 끝내고 보고 그래도 얼굴을 좀 보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감정이 상했더라도 일단은 얼굴을 보고. 네, 마무리는 좀 지어야 확실히 속이 편하더라고요. 희진 씨는 혹시 어떻게 푸세요? 저는 잘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냥 멀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연락 안 하지? 서운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보통 이래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형은? 뭐 내지는 휘진이 왜 연락 안 하지? 서운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나한테 냉랭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슥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냥 연락을 안 해요. 아니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지금 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이렇게 시간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엄청 대판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지 말라 했지 막 이러고 네, 똑같아요 저는. 너는 막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 화해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네, 전 주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도 그게 이제 싸우고 나서 다시 바로 연락하면 무조건 싸우더라고요 이건. 이거는 왜냐면 이제 골이 깊으니까 이 골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골을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의 골을 쭉 올라오고 생각의 깊이에서 나온 다음에 그 골의 깊이를 봤을 때 아 이게 깊이가 좀 깊구나 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 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때 화해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게 그냥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때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와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나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는 끊어도 되겠구나 라고 결정해요. 그럼 휴진 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휴진 씨가 제가 실수를 잘못하면은 제가 잘못한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하죠. 웬만하면 시간을 갖고 연락을 하나요? 시간을 갖고 저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중에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되면 사실 나 그때 좀 그랬는데 미안하다. 너가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마음은 이랬다. 그래야지 이제 좀 덜 싸우더라고요. 내가 미안한 것도. 근데 저는 보통 미안해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아유 예 이러는 편이라 아 죄송합니다 예 이러는 편이라서 그리고 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랑 좀 대판 싸웠었는데 그 친구는 금방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나 미안하다 너한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또 친하게 지내보자 이러면 또 내가 미안해지더라고. 그때쯤 되면 내가 미안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시간과 거리감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친구가 야 너는 그렇게 화났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이러면 야 그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랬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막 이 관계를 바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너무 급한 것 같아.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서. 저는 좀 뭔가 휘진 씨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화가 났을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뭐 대판 싸우고 나도 그 뒤에 그 싸웠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야 뭐 우리 어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분위기를 더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고 정말 이렇게 사이가 풀어졌다 분위기가 나아졌다 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한번 꺼내보죠. 나 그때 조금 근데 상처 받았었어.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원하면 그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거면 그렇게 해서 내가 미안해. 근데 어쨌든 싸웠으니까 싸우면서 있었던 뭐 상처를 줬던 말들이나 그런 거는 뭐 없던 일로 하고 뭐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식의 화해 방법을 쓰거든요. 저는. 잘 안 싸워가지고. 맞아요. 휘진 씨는 좀 잘 안 싸우는 성격이죠. 묵혀두죠. 이제 무시해버려요 그냥. 화가 나도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넘기고 참다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편이라서. 주변 친구들은 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휘진 씨 화가 나면 불 같아요 저는.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휘진 많이 씨가.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그랬던 적 있죠. 눈을 감고 네. 호흡을 깊게 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면 그리고 이제 제가 화내는 건 이제 너무 부당하다. 그때는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합리하다 할 때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너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사연자분께서 이상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친구들끼리 다니는 게 부럽고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빼놓고 뭐 둘이서 보드게임 한대 뭐 할리갈리 하고 있어 봐. 전에 나랑 했던 거면서. 그러니까 너무 싫어. 그리고 나랑 같이 가기로 했던 예쁜 카페를 그 친구랑 가. 이 얘기 하니까 안 되겠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나를 위한 시간이라서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친구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게스트 특집으로다가 진경 씨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대판 싸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친구 A와 관계가 틀어지고 B라는 친구와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B와 A라는 친구가 친한 사이라 같이 다니는 것을 종종 보며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서운합니다. B가 저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기분이 너무 나쁜 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A랑 싸웠는데 A가 B랑 친한 게 C는 B가 싫은 거야. 아니 그거죠. 저랑 제가 휘진 씨한테 상처를 줬어요. 네. 그래서 싸웠어요. 네. 엄청 싸웠는데 제가 휘진 씨는 진경 씨랑 친구인데 진경 씨가 저랑 다녀요. 네.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싫은 거야? 내가 싫어. 난 지금 둘 다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모든 관계가 약간 좀 애매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종종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같이 노는 사이인데 제가 이제 만약에 좀 싸워가지고 좀 사이가 멀어졌는데 또 친구였던 둘이 이렇게 되면 약간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둘이만 있을 때 약간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네, 맞아요. 난 얘가 좀 그런데 싸워서 네.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 진경 안녕 이러고서 또 안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안녕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색해져요 이게. 인사 되게. 온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요거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CC였어. 깨졌어. 깨졌는데 이렇게 둘이 친한 거야. 그래서 친해서 같이 가다가 둘이 만났어. 우리 이렇게 셋이 만난 거죠. 나는 인사를 안 하지 않아요? 보통? 안 해야죠. 전 애인한테는 안 하죠. 근데 이렇게도 친해. 그럼 만약에 저는 CC였다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진경 수업 들어가? 수업 잘 들었어? 그리고 과제는 했고 좀 이따 연락하자 이러고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인 거는 둘이 만나. 둘이 사귀게 됐어. 환승이별로 만나서 둘이 사귀고 근데 깨졌어 이렇게. 근데 깨졌어. 나 깨졌고 그러면 둘이 만났어. 베프죠. 둘이 베프되는 그렇게 거죠. 베프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전 애인끼리는 맞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일단 남자 취향이 같은 거니까. 네, 세상에. 말도 잘 통하고 네. 네, 원래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친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가 최악이 되는 거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제일 베스트인 거는 셋이 다 한 과. 베스트가 좋은 건데 이게 워스트 좋은 아니에요? 거야? 제일 최악의 경우는 어. 이제 이 세 명이 모두 다 같은 과였고 막 이러면. 개강총회 때 만나는 거지. 그리고 같은 이렇게 야, 연기할 그러면은- 건데 공연 같이 해야 되고. 와.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그때 괜히 야 이거 미치겠다. 야 어떡하냐. 야 쟤네 깨진 거야. 쟤네 걔 만났잖아. 그것도 깨졌어. 근데 와. 나는 못 다녀. 이게 이게 이 사연자분의 상황과 비슷할까요? 조금 다르긴 아, 하죠. 좀 다르긴 조금 살짝 하죠.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대면대면한 사이인 거고. 그렇죠. 와. 근데 그게 막 소심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소심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친구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군가한테 서운해하고 하는 거라서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손절하고 싶은 건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친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이 친구도 싸운 내용을 아는지 어떻게 싸우게 됐고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 보면 상처를 주어서 대판 싸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거 같아. 약간 그런 게 내가 상처를 줬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먼저 들었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쵸. 보통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다 남이 그렇게 하면 난 얘기를 한 적이 없을 테니 그럼 상처 주는 사람이 본인 위주로 얘기했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나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일단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고 그 친구도 얘기를 안 하길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험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험담이 될 수 안 하는 게 있으니까 남의 귀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딱 유쾌한 기분은 아니니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뒤에서도 해라. 이건 제 신념, 제 방식, 나만의 방식.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뒤에서도 하고 뒤에서 할 거면 앞에서도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애매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서 이 친구가 애매하게 그냥 둘이 싸웠다는 것만 알고 내용은 모르는 상태라서 이렇게 둘이 같이 붙은? 나쁜 거 같은데? 아니요 같이 다니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기분이- 사연자인 거죠? 제가 사연자. 아, 사연자고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는 거.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사연자면은 이렇게 친구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친구랑 싸웠다고 해도 저는 이 친구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 친구와의 관계도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와 싸웠다고 해서 이 친구한테 가서 너가 걔랑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둘의 관계는 둘의 관계인 거고 제가 이 친구랑 싸웠다고 이 친구와도 멀어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의 관계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눈치가 보이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비슷한 제 친구의 얘기인데 무리가 6명 정도 있었는데 네, 6명 정도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친구도 좋고 이 친구도 좋은데 둘이 싸우니까 6명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5명이 만나기도 그렇고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5명이 만나기도 그렇고 둘 다 빼야지. 그래서 둘 다 뺐다고 와, 하더라고요. 네. 어떡해. 그리고 그게 완전 파국으로 치닫았던 게 이 둘을 빼고 나서 그 상황을 보던 또 다른 여기 안에 있는 한 명이 그러면 나도 누군가랑 뭐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나도 만나질 않겠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 그냥 다 따로따로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그냥.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3명 이상 모이면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들 말아요. 사이좋게 푸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푸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혹시 진경 씨는 싸우면 푸는 방법이 있나요? 화해하는 방법?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 속에서 제가 그 중간에 껴있는 만약에 그 중간 B 친구라고 한다면 저라면 눈치를 보고 이 두 친구를 좀 만나게끔 주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싸운 당사자라면 얘기를 먼저 해요. 전화를 해서 잠깐 얼굴 좀 보자. 근데 정말로 싸웠는데도 얼굴 보면 또 막상 풀릴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니었을 때도 많았고 이래서 전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예 끝낼 거면 끝내고 보고 그래도 얼굴을 좀 보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감정이 상했더라도 일단은 얼굴을 보고. 네, 마무리는 좀 지어야 확실히 속이 편하더라고요. 희진 씨는 혹시 어떻게 푸세요? 저는 잘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냥 멀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연락 안 하지? 서운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보통 이래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형은? 뭐 내지는 휘진이 왜 연락 안 하지? 서운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나한테 냉랭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슥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냥 연락을 안 해요. 아니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지금 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이렇게 시간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엄청 대판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지 말라 했지 막 이러고 네, 똑같아요 저는. 너는 막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 화해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네, 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도 그게 이제 싸우고 나서 다시 바로 연락하면 무조건 싸우더라고요 이건. 이거는 왜냐면 이제 골이 깊으니까 이 골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골을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의 골을 쭉 올라오고 생각의 깊이에서 나온 다음에 그 골의 깊이를 봤을 때 아 이게 깊이가 좀 깊구나 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 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때 화해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게 그냥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때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와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나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는 끊어도 되겠구나 라고 결정해요. 그럼 휴진 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휴진 씨가 제가 실수를 잘못하면은 제가 잘못한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하죠. 웬만하면 시간을 갖고 연락을 하나요? 시간을 갖고 저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중에 얘기할 만한 상황이 되면 사실 나 그때 좀 그랬는데 미안하다. 너가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마음은 이랬다. 그래야지 이제 좀 덜 싸우더라고요. 내가 미안한 것도. 근데 저는 보통 미안해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아유 예 이러는 편이라 아 죄송합니다 예 이러는 편이라서 그리고 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랑 좀 대판 싸웠었는데 그 친구는 금방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나 미안하다 너한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또 친하게 지내보자 이러면은 그러면 또 내가 미안해지더라고. 그때쯤 되면 내가 미안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시간과 거리감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친구가 야 너는 그렇게 화났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이러면 야 그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랬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막 이 관계를 바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너무 급한 것 같아.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서. 저는 좀 뭔가 휘진 씨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화가 났을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뭐 대판 싸우고 나도 그 뒤에 그 싸웠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야 뭐 우리 어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분위기를 더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고 정말 이렇게 사이가 풀어졌다 분위기가 나아졌다 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한번 꺼내보죠. 나 그때 조금 근데 상처 받았었어.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원하면 그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거면 그렇게 해서 내가 미안해. 근데 어쨌든 싸웠으니까 싸우면서 있었던 뭐 상처를 줬던 말들이나 그런 거는 뭐 없던 일로 하고 뭐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식의 화해 방법을 쓰거든요. 저는. 잘 안 싸워가지고. 맞아요. 휘진 씨는 좀 잘 안 싸우는 성격이죠. 묵혀두죠. 이제 무시해버려요 그냥. 화가 나도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넘기고 참다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편이라서. 주변 친구들은 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휘진 씨 화가 나면 불 같아요 저는.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휘진 많이 씨가.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그랬던 적 있죠. 눈을 감고 네. 호흡을 깊게 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면 그리고 이제 제가 화내는 건 이제 너무 부당하다. 그때는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불합리하다 할 때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너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사연자분께서 이상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친구들끼리 다니는 게 부럽고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빼놓고 뭐 둘이서 보드게임 한대 뭐 할리갈리 하고 있어 봐. 전에 나랑 했던 거면서. 그러니까 너무 싫어. 그리고 나랑 같이 가기로 했던 예쁜 카페를 그 친구랑 가. 이 얘기 하니까 안 되겠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나를 위한 시간이라서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친구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